아들 죽었어. 제발 그만하이다. 차라리 나를 때리이다. 정하니 아버지 그만하이다. 그만하이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울부짖었던 소리는 제가 학창시절에 워낙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매를 들었을 때 엄마가 그걸 못 참고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말리던 그 목소리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어쩌면 이제 제가 우리 집안에 이제 장남이고 우리 집안이면 그렇게 좀 많지가 않고 큰 집 작은 집밖에 없거든요. 큰 집 작은 집을 다 털어서 제가 큰 머시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이루 말도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귀하게 하셨겠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워낙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방을 들고 집에 마루에다 갖다 놨는데 아버지가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바람에 나는 이제 엄마가 시키는 이제 부엌에서 이제 아마 불을 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너무 엉망이니까 이제 참으로 난감해서 아마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저를 정말 이게 화가 이제 이렇게 나셨던 거겠죠. 그러면서 나가 너를 놀러 학교 보내는 줄 아느냐. 그래도 한자라도 좀 열심히 배우라고 보낸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러면서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때 사랑의 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오래 전부터서 이 촬영을 해주는 분을 찾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박찬민 씨라는 그분이 연락이 오셔서 너무나 고맙더라고.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박찬민 씨가 지난번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여튼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멘트만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찍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자기도 열심히 하면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촬영 감독하시는 박 사장님을 만났어요. 오늘은 제가 원고 없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 유튜브는 계속 찍어져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JSB 참신원을 창립했던 장정환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광양의 고향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연 없는 사람 없겠지요. 다 모두가 다 사연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참 복잡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복잡한 사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 사연 속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란 정말 소중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보다는 달리 저는 초등학교 수준에 밖에 물론 졸업은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가 있구나.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하는 것이 후회가 스러워서 저는 이제 식당에서부터 삶이 시작됐어요. 중학을 마치고 식당에서부터 일을 하고 또 시작했는데 하여튼 간에 책은 수백 권을 읽었죠. 책은 좀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은 처음이고 해서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왜 이 한자를 쓰냐 하면은 이게 뜻글자잖아요. 근데 딱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연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그 첫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절 인연, 여기 이제 인연 속에 이제 그 시절 인연이, 이게 이제 때시자이죠. 이제 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하는 어떤 그 서러움,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 많이 후회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 하는 이러한 시절 인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가 78주년 강복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밥 닭다시 먹고 이렇게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었던 이러한 것은 그 선열들의 독립운동가들, 예를 들자면은 그 36년의 그 일제시대 때 그 압박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조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던 그러한 선열들의 희생이, 그러한 분들의 그 노고의 애씀이 없었으면은 과연 내가 지금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행사를 보고 나도 한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에게 참 감사하다. 그런데 또 이제 거기서 느낀 것이 또 있었어요. 그때 그 나라를 찾기에 고생했던 그러한 것처럼 지금 정치적인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한 대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수선하다 그럴까? 아직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각계각층에 대한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싶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 시점에서도 어딘가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걱정에 애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목숨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909년도에 안중근 열사께서, 안중근 열사는 집안이 참 훌륭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유했겠죠. 안중근 열사께서 당시에 우리가 한일 합병 이런 걸로 인하여 일본의 종독을 규제를 받고 살 때 하얼빈에서 러시아의 재무상하고 우리 한국의 처음에 총통이 누구였습니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분이 하얼빈에서 만난다는 그 약속을 알아내고 안중근 열사께서 집안이 좀 부유했기 때문에 일본 제복을 구입했다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제복을 입고 똑같이 일본인인 것처럼 하고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뭡니까? 코코네비치인가요? 소련의 대표자 이름이 아마 코코네비치로 아마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코코네비치 그분께서 나올 때 이토 히로부미가 마중을 하러 나올 때 안중근 열사께서 빵 하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냐 우리 그때는 이제 우리 조선 땅이라 그랬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에 다 퍼지니까 막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어쩌면 가슴에 한을 풀어낸 것처럼 그 나쁜 새끼 못된 놈 하면서 죽였던 거. 그러한 한이 그분들에게 있던 것처럼 저도 오늘날 살아오면서 물론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죠. 큰 틀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있었으나 그래도 나에게는 한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제가 제가 오늘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참신을 만들게 된 것은 제가 죽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어떤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해가 조금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백산에 가서 죽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아직도
죽지 말아라는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못 죽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뭐 두서가 없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줄로 믿고, 과연 이제 제가 첫 인사를 이렇게 꺼내도 되는가도 두렵지만 이미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시절 인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할 때는 정말로 공부를 해야 할 때다. 그리고 또 좀 커갈 때는 이제 저는 이 건강만 이야기하면은 정말 서럽고 정말 나는 바보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 권투 선수였고 정말로 뭐 어느 건 두려움 없이 살았는데 좀 가요 이제 이것은 치워도 되겠죠. 이러한 인연들을 다 지우고 이건 지우면 안 되겠구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요불급이라고 하지요. 제가 좀 한때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가요불급이라고 하지요. 지나치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뭐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가욕을 하면은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하더라.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도 이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챙겨서 먹고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니 이게 지나쳐갖고 오버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이제 병원을 쫓아갔더니 당이 왔다고 하면서 약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좀 좋아지겠죠 또 했는데, 또 이제 가장 나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평생을 함께 하자고 했던, 그래서 그 인연이 참 중요한데, 함께 하셨던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엉망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쫓아 올라가서 이제 갔는데 어떤 지인 경찰분이었어요. 아마 나 기억으로는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설득이 당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와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죽지 못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살아 돌아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것을 하나 하더라도 주위에서 자문도 해주고 또 지적도 해주고 쉽게 말해서 매니저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벌써 어느덧 한 6년이 되어 가네요. 이제 혼자 된 지가. 이건 이제 누구의 어떤 도움도 없이 원고 하나 봐준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TV에서 김미경이라는 작가님이신가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1분이 되었든 2분이 되었든 시작을 하라. 그러면은 차후에 쌓이고 하면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제가 금년 3월 달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대충 나 나름대로 거짓 없이, 하나의 거짓 없이 나의 삶을 책을 만들었어요. 논오라고. 논자는 왜 논자냐? 논두렁 촌놈이거든요. 논두렁 촌놈의 논자, 오자는 오지랖도 넓게 살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목이 노노입니다. 뭐 교보문고나 알라딘에다가 주문해서 해도 돼요. 아직 이 광고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양소영 변호사님이 언젠가 TV에 나오셔서 이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 누군가의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고 믿어준다면은
시작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읽었던 제가 이제 책 속에 미국의 그 헨리 포드 아시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이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생각은 당신의 머리에 있고, 당신이 행하면 행하는 대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을 딱 떠올랐어요. 아, 바로 이거다. 그래. 아무리 내가 그 학벌이 없고 가방끈이 짧았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내에 가면서 살면서 내가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처럼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yes I can. 아, 죄송합니다. 나는 그 영어는 아이답답 유답답인데 참으로 그냥 제가 나도 모르게 그 문자를 썼네요. 하여튼 오늘은 지나친 가요불급 때문에 제가 당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도 자르는 데까지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을 8분인가 이제 격리에 일하시는 분들 8분인가 이제 모집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기 가면 또 이렇게 좀 막 자리에 없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혼자서 그걸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식사를 그냥 제때 못했어요. 이게 하루 한 끼만 먹었다 그럴까?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치료 먹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병원도 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의사 선생님만 말씀만 믿고 그냥 치료만 하면 되지라고 치료했는데 한 달이 되어갈 무렵에 갑자기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치료를 안 가고 다른 좀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뭐라고 아니 당신이 정말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놔두도록 왜 아니 저쪽에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해서 치료는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늦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조사하고 찢어가 보니까요. 와, 그래서 그래서 첫 인연도 중요하다 합니다.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남녀간의 사랑도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발가락을 잘랐어요. 아, 그렇게까지 놔두냐. 그래갖고 이제 그 등한시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까 전자에 말했던 대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후에 진수성찬 차려봐야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막말하면 쌀 한 톨도 못 먹습니다. 쌀 한 톨도. 어쩌면은 그 맛있게 끓여놓은 국을 맛있게 해놨던 음식들을 냄새도 못 맡을 수도 있어요. 단, 우리가 흔한 말로,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지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 죄를 지나면은 하늘에서도 감응하여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러한 정성. 그리고 어떤 내가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소원을 바라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어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보았어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기엔 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은 분명 꼭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뭔지 모르게 아무런 어통이 없지만 느낌이 와요. 아, 좋아. 그러나 내 몸이 좋아집니다. 내 마음이 우선 편안해져요. 이게 죄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오늘이
그 조상들의 어떤 할아버지든 됐든 부모님이 됐든 시부모가 됐든 시아버지가 됐든 그 죄를 지냈어. 정성을 다해서 지냈어. 그러나 뒷날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아, 이제 그래도 아버님에게 조상님에게 죄를 지내서 후련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 날인데 죄를 안 지냈어. 그냥 되더라고요. 그러나 뭔지 모르게 우리가 흔한 말로 어디 가서 못하고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종교가 그 500개 가까운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478개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4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10만 개가 넘어요. 10만 개가 종교가. 그럼 각자 신을 다 믿고 뭐 나무도 믿고 뭐 돌도 믿고 뭐 바다 뭐 들린 오늘 자기가 생각하는 거 믿는 게 다 신이니까 이렇게 믿어.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는 가다가 이제 두 개 뭐 우리나라 국가에서 행하는 행사에는 4대의 종교가 참석을 하지요. 기독교, 불교, 카톨릭, 천주교, 원불교가 참석을 하죠. 우리 동은 470개가 넘는 그러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4개 종단에서 가서 예를 갖추고 함께 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숭배하고 그런 그 신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교회나 어떤 데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어떤 것이 어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후련해지고 또 내가 누군가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줬다. 그러면 또 그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절에 가서 정성에서 기도를 하고 한 것처럼 그런 것은 하여튼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운명이 딱 끊어진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 언제죠? 2년 전인가요? 가수 나훈아 희님께서 이런 말을, 태스행이라는 노래를 신곡 발표할 때 많은 전 국민들이 아마 다 보았을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보았던 것처럼 그때 그 태스행 때 물었잖아요. 태스형, 하늘에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가 벌써 한 2500년 가까이 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천당이 있던가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명하고 난 후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를 이제 어쩌면 효를 다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건강 지키고 그 인연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서 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아마 임신한과 동시에 인연이 이미 결정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냥 태어나서 세상의 공기를 마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마로부터서 큰 이모, 작은 이모, 또 외삼촌, 외할머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아빠로부터는 큰 아빠, 작은 아빠, 또 누이가 있으면 고모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한 인연이 형성되듯이 이게 어찌 보면은 태어난과 동시에 나에겐 또 손자도 있고 나에겐 또 할아버지도 있고 이러한 인연들이 유지돼. 뭐라 그럽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족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족보. 그러한 그 인연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인연, 최소한도 4살까지는 어떤 부모로부터서 이루어진 인연이라고 할 수 있고, 최소한 5살이 되어서 이제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그러잖아요. 유아원에 가서 짝꿍이, 넌 누구야? 나 그 영철이라는 그 친구 만났어? 순이라는 친구 만났어? 이런 것처럼, 그러한 인연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인연은 그때부터서, 예를 들어서 장정환이다. 장정환이가 가서, 유치원을 가서, 누구 짝꿍이 됐어. 그 짝꿍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그 짝꿍 듯이 또 나를 짝꿍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한 인연을 잠깐 그냥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가죠. 고등학교 들어가죠.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물론 이제 나처럼 중학만 마치고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엔 이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제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상 만 18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해주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대학을 들어가면은 이제 다 자기 주권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제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가르치고 좀 도와드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 나의 짧은 지식으로 인하여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아는 것만큼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나 대학 졸업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남자는 뭡니까? 국방이 헌법으로 정했죠. 헌법 제39조네요. 헌법 제39조에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딱 헌법 제39조에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처럼 그냥 유명한 스타들도 뭐 누구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왔던데 자기의 인기 스타를 위하여 저 미국으로 어디로 다 가가지고 거기에 시민권을 획득해가지고 나는 안 들어오고 국방임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제 짧은 소견이면 제 생각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TV에도 보았지만은 집안에 그냥 국세청에서 집달 갔는데 딱 들어가서 딱 사니까 막 금고를 여니까 막 현금 덩어리, 금 덩어리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물건들을 사주고 이래서 그런 자기들이 많은 부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 그것도 헌법에 정해져 있죠.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할 때 우리가 흔한 자주 듣죠. 공수래 공수거라. 이것도 적어야 된가? 정말로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가지신 분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가 아이의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막 손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막 이거 오므러들어요. 오므러들고 막 지으려고 해요. 뭔가를 지으려고. 이게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본능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지어요. 근데 제가 세 분인가를 보았는데 마지막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 염을 할 때 갔었는데 염하신 분들이 이렇게 노잣돈이라 그러죠. 향초 때 노잣돈을 오라 그래서 그때는 5만 원 찍었을 때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하씩 놨어요. 이렇게 지어서 줘봤어요. 2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딱 놓고 이렇게 딱 하면 흥과 동시에 이게 자동으로 다 펴요. 그러면 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져가고 하여튼 한 6번인가를 하여튼 올려드렸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지어주고 싶어도 또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제가 이병철 회장님을 제가 내가 성장해서 내가 노동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맨 첫 책을 샀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호암자전이라는 자서전을 내셨어요. 이병철 회장님께서. 제가 하여튼 태어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책을 첫 선물 샀던 것이 호암자전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호암자전을 열심히 다 읽어보았는데 거기서 깨우친 게 뭐였냐? 이병철 회장님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사필기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는 건데, 사필기정이라 모든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의롭게 돌아올 기자거든요. 돌아온다. 모든 일은. 이래서 내가 그 이병철 회장님을 정말, 어느 한편 존경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도 보시면, 다 삼성, 이 컴퓨터나 이런 것도 다 삼성맨이에요. 삼성맨이 되어버렸어요. 저 삼성 선전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인연들. 나도 이게 그때 당시 처음에 그 호암자전을 읽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좋아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빈손 왔다 가는 건데, 지나치게 근데, 정말.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각박해졌다 그럴까? 좀 옛날처럼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좀 내가 보기엔 좀 많이 퇴색해버린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서초동 그 초등학교에서 교사님이 그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 선생님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냥 혼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덕이 좀 땅에 떨어진 아쉬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인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오. 아주 참말 신기합니다.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여러분하고 아직 통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버지는 우리가 흔한 말로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죠. 요즘에 의학이나 의술이 많이 발전했고 그냥 그런 병의자를 좀 있는 매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아버지는 심한 매독 환자예요. 그 다음에 엄마는 아주 심한 중증 폐결핵 환자입니다. 폐결핵 환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식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불과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2개월 전에 한 명이 죽었어요. 뭘로? 폐결핵 환자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3명이죠. 3명 다 이 폐결핵 환자예요. 3명 다. 여러분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3명 다 폐결핵 환자예요. 그래서 그러는 찰나에 이 엄마가 또 한 사람의 임신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한 사람 임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뭐라 합니까? 출산을 해야 되느냐? 뭔 수술입니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막상 앞에 서니까 힘드네요. 출산을 해야 되느냐, 이 아이를 제거를 해야 되냐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한 대학교에 가서 인턴, 의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인턴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82%가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82%가 나왔어요. 5%인가가 무응답, 나머지는 낳아야 된다. 그래도 임신을 했는데 낳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 교수님이 인턴을 개설했던 것처럼 82%가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데 저는
표를 들었어요. 그 말이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은 아이가 있었는데 다 폐기를 환자였고 한 명이 아깝게 죽었어요. 아버지는 또 매독 환자였고. 근데 이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선을 했던 것입니다. 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셨죠? 82% 저는 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참 남편에게 찾아가서 매일 보니까 좀 애원을 한 거요. 여보, 그래도 임신을 됐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낙태를 합니까? 제발 함께 우리 낳아서 길러봅시다. 사정을 합니다. 근 한 달가량을 사정을 하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도 그 엄마의 그 간곡한 부탁에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출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82%의 1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는 픽을 해야 했는데, 어쨌든 엄마가 이 남편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갖고 아이를 출생하기로 했습니다. 82%를 찍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운명을 유명한 베토벤의 운명을 두를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운명을 안 듣기로 표를 던졌던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베토벤이었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어요. 마지막 교향곡 5번작 운명을 쟀던 베토벤이었습니다. 이게 베토벤보다 더 먼저 음악으로 유명하신 분이 누구죠? 모차르트잖아요. 모차르트의 그 이상으로 가는 작곡을 해서 유명해지신 분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이제 여기는 모차르트, 여기는 베토벤 이런 그 기념비가 다 있어요. 왜 하냐고요? 제가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제 동유럽을 한번 싹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은 이 엄마의 그 간절한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만 인연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인연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또 저의 실험에 들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누군 줄 혹시 아십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입니다. 앤드루 존슨인데, 이 앤드루 존슨은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나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앤드루 존슨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우애로부터 2형이 계셨는데 그 두 형과 같이 기르니까 그때 또 여유로운 삶이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생활이 정말 궁핍했다고 합니다. 궁핍이라 그러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 존슨이 어쩔 수 없이 6살 무렵에 집을 배가 하나 고프니까 맨날
형들에게 쪼들어 먹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집을 났습니다. 예, 아마 정확하게는 7살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좀 나왔다고 제가 어디선가 또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7살로 가정합시다. 7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그 거리를 헤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사람도 하와이 그 옥수수 농장에 그 이민을 갔다가 시카고로 또 밀양해가지고 거기서 썼던 제이슨이라고 우리나라 유교 당시 때 그 메가다 장군을 움직였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연도 제가 알고 있거든. 그 인연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앤드류 존슨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뭐라도 다 먹잖아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속에 있는 음식을 어찌 보면 상한 것도 먹었겠죠.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앤드류 존슨 아닌 제이슨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분은 이제 6살 때 미국으로 아버지 따라서 가가지고 10살, 그래서 2년인가 있다가 시카고로 밀양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는 텍사스의 거리면서 쓰레기를 뒤져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앤드류 존슨 역시 그렇게 배를 채우고 있다가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더 이상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빌딩 같은데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가 있었잖아요. 건물 옆에서 앉아 있다는 게 거기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 그때 바로 그 빌딩 옆에 있었던 것이 그 양복점이었어요. 양복점. 마침 양복점 사장님이 쓰러져 있는 앤드류 존슨을 보고, 내가 이거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답을 미리 말을 해버렸네요. 앤드류 존슨을. 어린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너 이제 배고프냐가 음식을 해주고, 음식을 시켜다 주고, 배부르고, 집은 어디냐, 갈 데가 있냐, 없냐, 이러니까, 결국에는, 너 그럼 여기서, 이렇게 허드렛 일,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나 고마워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주지, 재화도 주지 하니까. 그래서 앤드류 존슨 양복점에서 청소 일을 또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연이 얼마나 중요해서, 앤드류 존슨의 양복점 사장을 잘 만났기 때문에, 사장은 앤드류 존슨에게 달달이, 지급해야 될 돈을 앤드류 존슨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통장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밥도 주면서, 재화도 주면서, 앤드류 존슨은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옛날에는 양복점, 요즘에 이제 대형화 돼가지고 이렇게 막 착착착 나오지만, 옛날에는 직접 이게 바느질 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단추 달고 이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은 알죠. 우리 세대까지만 그랬으니까. 근데 앤드류 존슨은 무엇을 배웠냐? 바느질을 배웠다고 합니다. 바느질. 세밀한 바느질을. 그래서 이제 기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한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푼다고. 걔가 어떻게 풍을 웃겠어요? 흉내를 내쓰는 것 뿐이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앤드류 존슨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서 기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6살 될 무렵에 이제 돈도 많이 좀 모았잖아요. 그때 나타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앤드류 존슨. 엘리자 맥크란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엘리자 맥크란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시작하게 돼. 사랑이라기보면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데이트를 하고 시작하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여가 지나서 서로 정말로 친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하여 어디를 가게 됐습니까? 우리만은 이제 호텔을 가게 되죠. 옛날에는 호텔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딱 호텔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앤드류 존슨이 호텔에 가서 이제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호텔을 딱 프론트는 계산대를 말하는 거죠. 프론트에 가서 계산을 따고 내서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 호텔 직원이 just a moment, 뭐 잠깐이라는 뜻이겠죠. 아직도 이것도 오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요? 그때는 이제 미국에도 그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끝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때 당시에도 외국에서도 호텔에 갈 때는 항상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죠. 우리나라에도 항상 이 호텔에 가게 되면 적고 여관도 적고 여인수도 적고 다 적었었죠. 우리나라는 방공 때문에. 그때 호텔 직원이 잠깐만 이름을 적으셔야죠. 그래서 딱 기록부를 내니까 앤드류 존슨은 그 메모지를 내미는 순간에 벙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벙어리가. 그 고개를 떨고 있을 당시에 엘리자 맥카란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야 잠깐만 비켜 내가 쓸게 하면서 엘리자 맥카란이 이름을 씁니다. 됐죠? Yes sir, 오케이. 키를 갖고 호텔에 갑니다. 앤드류 존슨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양복점에 가서 열심히 바느질을 합니다. 엘리자 맥카란 역시도 집에 돌아가서 그 엘리자 맥카란은 그 뜨거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앤드류 존슨 역시 바느질을 하면서 오직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또 부끄러운 생각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됐겠어요? 요리다 쿡 찌라고 아이고 피야 또 보람 이렇게 뭐 닦으면 이러면서 일을 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연락도 못하고 앤드류 존슨은 오직 일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늘에 찔려가면서 바늘 기술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자 맥카란이라는 여인은 5일째 되던 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점을 가서 책을 삽니다. 노트북을 사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앤드류 존슨을 찾아갑니다. 딱딱 just a moment. 앤드류 존슨 하니까 이제 사장이 누구 찾아왔다고 여인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나와서 여인을 맞습니다. 앤드류 존슨이 나와. 존슨, 컴온, 캡.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갖고 엘리자 맥카란이 둘이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다방이죠. 미국은 아마 커피숍이었겠네요.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인연이 만나죠. 그 엘리자 맥카란이라는 여인이 자기야, 나는 오직 자기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지 자기가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도 나는 괜찮아. 우리가 초등학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자기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그 앤드류 존슨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꿈이 뭐냐고 묻습니다. 나는 저 양복점을 인수해서 나가서 양복점 사장이 되는 게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자 맥카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기가 저 사장이 된 건 나는 자기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저 사장의 사모님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앤드류 존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이야? 그럴 때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엘리자 맥카란이라는 이 여자가 아까 적었죠? 이 여자가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좋은 말로 하면 사모님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앤드류 존슨은 고개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만을 선택한 것이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장이 되었을 때, 물건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물건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150만 원어치라고 물건을 써놓고 가버리면 자기는 다음에 계산할 때 150만 원을 써줘야 돼. 뭐가 들어왔을 때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를 몰라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이용물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봐야 다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결국은 자기는 미치는 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앤드류 존슨이 고개를 들고서 엘리자 맥커런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여인이 준비했던 책과 쉽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 말하는 기억니은이죠. 기억니은, 디귿니은을 썼던 것을 내밀면서 지금부터 자기가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17살이 다 되잖아요. 이 앤드류 존슨은 17살 때부터 자기 나라 쉽게 말해서 A부터서 Z까지 있었던 이 영어를 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못 썼기 때문에. 엘리자 맥커런이 이 간절한 부탁을 함으로 인하여 그날 저녁부터 앤드류 존슨은 집에 가서 그때 이제 주무시는 시간이 보통 8시간이라고 합니다. 4시간을 잘라서 4시간은 잠을 자고 4시간은 공부를 했답니다. 이렇게 된 인연도 있습니다. 이제 앤드류 존슨하고 약속을 하고 그 여인은 책을 이제 쉽게 말해서 가나다라 배울 수 있는 그 ABCD를 배울 수 있는 걸 다 놓고 갑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4시간만 잠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제 사랑이 싹트가면서 2년 만에 고등학교 교육 때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정고시죠. 이런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또 후에 대학 과정을 다 마치게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18살에 결혼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하면서 이제 양복점을 인수를 합니다. 사장이 돼요, 정말로. 그냥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가지고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37인가요? 37에 했던 그 정치에 하원의 진출, 상원의 진출, 그리고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 정부 시절 때 어떻게 되냐? 부통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어디죠? 하여튼 알래스카? 아니 이쪽에 가서 연설 도중에 암살당해서 17대 대통령을 다시 출마하게 되죠. 그때 바로 출마했던 분이 아까 말한 앤드류 존슨입니다. 앤드류 존슨이 돼서 결국은 17대 대선 때도 어마어마한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하자면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이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런 참 멋있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알아야 돼요. 때만 되면 나타나서, 아이고, 명함 내밀고 관동성명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늘 헌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대한민국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이제 느끼고 있어야 될 거, 감지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를 책임을 진다. 이렇게 헌법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 헌법제, 이제 우리
이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이제 어떤 누구든 이제 우리 헌법이 1조부터 130조까지 돼 있거든요. 그 1조부터 그 각 항마다 뭐 예를 들어 89조 같은 경우는 뭐 1항부터 17항까지 있어요.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죠. 이런 건 다 검판사들이 변호사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기본적인 건 1조부터 아마 제가 아까 말한 39조, 40조까지 그 안에 다 우리들 삶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됐을 때 10대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앤드류 존슨이 엘리자 맥카니라는 이 여인을 만나지 아니했다면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 양복점을 인수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어쩌면 1년도 못 가서 망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인연을 만나야만이 여러분들도 좋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끝내 대통령의 아내까지 되는 것이죠. 영부인까지 되는 것이죠. 이제 처음이라서 많이 이제 서투른 부분이 많았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좀 준비를 확실히 해서 차곡차곡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천한 저희 참시인은 장정환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계속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